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7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차 대유행기로 해서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이 방역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나선 대체 매립지 후보지 재공모에 신청 지자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제25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부천 어울마당과 판타스틱 교부, 소풍 CGV와 온라인 상영관 등 10개 관에서 작품 258편을 선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 TV 지역 채널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만 1,000명에 달하는데요. 4차 유행에 진입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우리 지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결국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중에서도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상당하다고요? 네,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75명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인데요. 3차 유행 당시, 그러니까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1,240명보다 35명이나 많은 수입니다. 이 가운데 81%는 수도권 확진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만 전날보다 4명이 늘어난 994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는 이미 3, 4단계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방역 조치를 지금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죠. 네, 당초 정부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4단계 격상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8일 브리핑에서는 수도권 중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시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7일 도내 전 지자체에 밤 10시 이후 공원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도록 행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요. 인천시는 당장 8일부터 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 밤 10시 이후 술을 마실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부천시는 지역 학원 종사자 모두가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려둔 상태입니다. 더불어 8일부터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업체는 열흘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스라엘과 협약을 통해서 확보한 화이자 백신도 국내로 들어왔죠. 이번 물량은 이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에 먼저 사용된다고 하는데 누가 언제부터 맞게 됩니까? 네, 이번에 들어온 백신 가운데 35만 명분은 확진자가 집중돼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공급됩니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인천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물량이 도입되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은 지자체 자율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지역이 됩니다. 일단 경기도는 정부로부터 받은 화이자 백신 14만 명분을 4개 직군에 우선 접종합니다. 대상자는 학원 종사자와 버스, 택시 같은 운수 종사자,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입니다. 접종은 당장 다음 주인 13일부터 시작합니다. 도내 각 지자체는 이번 주 중 백신을 공급받아 13일부터 각 접종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방역당국은 당초 이달 말 교육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백신 접종 일정 역시 13일로 앞당겼는데요. 다만 지역별로 접종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라진 백신 접종 일정이 4차 대유행 확산세를 막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올라서며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늘면서 이 확진자 규모를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수도권은 예방접종이 완료된 어르신들이 많고, 뭐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도 상대적으로 좀 적고, 사람 밀집도도 적어서 코로나19 유행 위험이 좀 낮은 편인데요. 근데 반면에 이제 수도권은 이제 접종하지 않은 20에서 50대를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대규모로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이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유행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는 좀 예방 접종률을 이제 올리거나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될 수 있는데 이제 예방 접종률은 이제 단시일 내에 이제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좀 의지해서 유행을 좀 통제해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방역 당국에 따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백신 예방 효능 역시 크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지금 뭐 그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두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비해서 방어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국 보건국의 보고에 의하면 2번 접종을 완료했을 때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가 뭐 화이자가 80%, 88%, 아스트라제네카가 60% 정도로 기존보다 좀 한 5% 정도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는데 또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 보고에 의하면 뭐 94% 정도였던 화이자 백신 예방 접종 효과가 델타 변이 유행 이후에는 64%까지도 뭐 떨어졌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중증 환자로 진행하는 그런 중증 예방 효과는 90% 이상으로 굉장히 이제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그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공신력 있는 그런 발표가 된 건 없고 뭐 회사 측에서는 뭐 접종 예방 접종 효과랑 중증 예방 효과가 좀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데이터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얀센 백신은. 네, 지금 사실상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인데 4차 대유행 정말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이제 중증 환자가 줄고 치병률이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유행이 좀 안정돼 가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아직 그 사회 활동이 활발한 20에서 50대가 충분히 접종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이제 델타 변이가 유입되면서 사실 이제 또 한 번의 대규모 유행 위기를 맞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제 국민들 개개인이 좀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접종 순서가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이제 접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스스로 좀 강화해서 이렇게 잘 지켜주셔야만 좀 이 위기를 좀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예, 환경부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대체 매립지를 공모했는데요. 2번의 공모에도 불구하고 대체 매립지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를 찾을 때까지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인천시는 이 대체 매립지 공모 결과와 상관없이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오는 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 환경부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재공모했습니다. 2번의 공모에도 신청서를 접수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상황.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공모에 실패하더라도 수도권 매립지를 오는 2025년 종료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간 4자 협의를 통해 쓰레기 매립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했습니다. 2026년도 1월에서부터는 건설 폐기물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생활적인 수도권 매립지로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자가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사자 협의에서 논의하는 단계별 이 협의만 된다면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올 쓰레기가 없어요, 아주.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후 권역별 소각시설을 통해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여기서 나온 일부 소각재만을 에코랜드에 매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종료 전에 권역별 소각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기존 4년에서 2년까지 줄이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권역별 소각시설 입지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한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는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만 남아 있는데 일부 단체장님들하고 좀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분들하고 한번 더 대화를 해서 이게 같이 가는 모양으로 한번 가자. 그래서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공모가 실패하더라도 수도권 매립지 연장은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제25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8일 오전 개막작인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의 상영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부천 어울마당과 판타스틱 큐브, 소풍 CGV, 온라인 상영관 등 10개 관에서 작품 258편이 공개됩니다. 또 신인 제작자 발굴 프로그램에는 드라마 시그널과 유령 등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가 강사로 참여하고 영화 곡성 나홍진 감독의 신작인 랑종이 최초로 대중에게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영화제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교통센터에서 XR 작품 전시인 비욘드 리얼리티가 이어집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요즘 대규모 할인 행사죠.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도 동행 세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출연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다희 기자입니다. 싱싱한 완도 전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역 농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TV를 통해 판매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일일 쇼호스트가 됐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송 출연에 대한 어색함도 잠시, 노릇노릇한 전복구이를 맛보며 흥이 돋습니다. 쫄깃쫄깃. 네, 전복이 정말 쫄깃하고 신선하고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입니다.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소비자들은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은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하루 3시간 3회에 걸쳐 실시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케이블 TV가 지역 채널에서 상품 소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역 케이블 TV가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지역 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농어민들께서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히 대형 쇼핑몰이나 홈쇼핑 채널에 입점하기 어려운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의미가 더 큽니다.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시민들을 연결하는, 지역민들을 연결하는 우리 동네 당근마켓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행 세일 기간 동안 편성된 라이브 커머스는 총 169회, 누적 시청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오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다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